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DI 프랩의 맥스 원장입니다. 예, 오랜만에 오프라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성공적인 에세이 작성을 위한 5가지 필수 활동. 그러니까 저번 주의 웨비나의 연장선입니다. 혹시 다 저번 주 웨비나는 보셨나요? 미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입시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 대학교를 지원을 이제 하겠죠. 지원을 했을 때 뭐 티어 1에 100개 대학교, 티어를 보면 다 100개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티어 1에 100개, 티어 2에 100개, 뭐 티어 3에 100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거의 모든 학교는 이제 커먼 앱을 가지고 원서를 작업하게 될 겁니다. 네, 커먼 앱을 보면은 우리가 딱 한 군데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는 어느 학교 가고 싶니? 어느 드림 스쿨? 아이비리그. 그 중에서 어디? 2개만 골라봐. 프린스턴. And? 오케이. 뭐 스탠포드는 뭐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케이 힙스적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스탠포드하고 우리가 프린스턴 제일 어려운 학교 2개를 골랐네. Good luck. 오케이. 근데 우리가 프린스턴하고 이제 스탠포드 원서를 쓰면은 딱 한 군데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한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 한 군데 차이 나는 곳이. 그러니까 원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우리가 저는 예시로 하버드하고 프린스턴 했습니다. 하버드하고 프린스턴하고 나중에 원서를 제출할 때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 요 부분 하버드 유니버시티 퀘스천하고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퀘스천 이 한 부분만 달라요.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간에 원서의 99%는 내가 하버드를 지원하든 예일을 지원하든 미시건을 지원하든 USC를 지원하든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지원하든 어디를 지원하든 간에 99%는 똑같습니다. 딱 한 군데만 달라요. 한 군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각 학교들만의 에세이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물어보는 원서 끝에 보면은 그 학교들만 물어보는 별도의 에세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다른 학교에 비교했을 때 여기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사항, 메인 에세이, 테스트 점수, 레즈메, 액티비티 리스트, 그다음에 뭐 기타 라이팅, 그다음에 퍼스널 에세이, 레코멘데이션, 뭐 스콜러십 이거는 모든 학교에 그대로 다 들어가요. 하지만 그 학교에서 물어보는 에세이 질문만 다르거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설명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affirmative action 자체가 이제 소수 민족 우대하는 정책이 위헌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한테는 해당 안 돼요. 어차피 에이전들은 affirmative action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 그런데 하필이면은 에이전들이 그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미움은 많이 받겠죠. 근데 대법원에서 말했던 거는 이 부분을 갖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들만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할 때는 학교의 value와 학교의 mission statement를 충족한다면은 너의 레이스나 백그라운드 가지고 에세이를 쓰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학교들마다 요 다른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있는데 요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원서를 넣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프린스턴하고 MIT도 질문을 확정시켰습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에 모든 학교들의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버드가 제일 크게 바꿨죠. 기존의 2개 에세이에서 5개 에세이로 늘렸고
그다음에 프린스턴은 똑같이 3개였지만 2개를 바꾸고, 뭐 콜롬비아는 안 바꿨어요. 질문은 안 바꾸고, 스탠포드도 바꾸고, 3번째 에세이 질문을 바꾸고, 코넬은 안 바꾸고, 코넬은 이제 단과대학교 엔지니어링만 바꾸고,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들이 에세이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세이를 충족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다른 질문을 할 겁니다. 하지만 겹치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5가지, 그러한 질문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입시에서 큰 변화, 이렇게 대대적으로 뭐라고 하죠? 학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원서의 변화를 준 거는 근 1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었던 거는 이제 한 5년 전에 미국 입시 비리 사건 있을 때 UC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때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제한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커먼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반응을 안 보였어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 있었을까? 그냥 SAT가 2,400에서 1,600으로 바뀐 거? 그거 외에는 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지금 뭐 10학년이든 11학년이든, 그리고 특히 지금 12학년 원서 쓰는 아이들은 이 변화된 에세이에 조금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학교들마다 다른 부분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활동을 해야지만 성공적인 입시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오늘 설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대학교들은 각 학교들마다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 전제고요.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11개가 있고 적게는 1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아이비리그를 이제 목표하는 아이나 힙스를 목표하는 아이들은 봅시다. 하버드는 5개, 예일은 11개, 프린스턴 3개, 그 다음에 스탠포드 8개, 유펜 3개, 다트머스 2개, 콜롬비아 6개, 코넬은 이제 단과대학교마다 다르고, 단과대학교 중에서도 엔지니어링은 3개, 아트 앤 사이언스는 1개. 뭐 이런 식의 학교들마다 다릅니다. 그냥 숫자는 되게 다른데 그 에세이들을 대답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학교들이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중요하지만 학교들의 중심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럼 아까 요 앞에 있는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빠가 끌고 와가지고 미안하지만 이건 10학년이니까 답을 못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아이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부모님들한테 더 경각심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의 입시에 관심이 많은 건 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이 관심이라는 게 정확한 기준 하에서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건 저는 되게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안 좋고, 뭐 아이가 뭐 물품도 아니잖아요. 뭐 아이가 뭐 노예도 아니고, 아이를 제대로 트레이닝한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일로 돌아갔을 때 프린스턴 대학교에 아까 말했듯이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말했던 건 뭐냐면은 학교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학교의 비전과 밸류와 미션 스테이트먼트 내용을 충족할 수 있다면은 너의 피부색이나 소시오 이코노믹 백그라운드에 대한 에세이를 써도 된다라고 연방 대법원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모든 학교들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모든 학교들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첫 단계, 그 학교의 밸류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우리는 충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프린스턴의 vision, value, mission statement 뭐죠? Good, 좋은 답입니다. 원래 몰라도 돼요. 10학년 때 이걸 아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몰라도 돼요.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리더십하고 아카데믹. 유리하게 뭐라고 해야 되냐? 아이비리그 중에서 학업을 강조하는 학교는 프린스턴하고 콜롬비아밖에 없어요. 프린스턴도 근데 학업을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이론을 강조해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를 강조하고, 그게 걔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써 있습니다. 하버드는 아예 없어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오히려 있는 거는 그 우리가 맨날 아는 베리타스, 서울대학교랑 똑같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 해당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하고 밸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스탠포드는 뭘까요? 몰라도 돼요. 근데 스탠포드는 되게 특이해요. 실험 정신, 다양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단어를 강조해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유펜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다른 것도 있고 학교들마다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겹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오늘 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다들. 내가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뭔지, 그 다음에 코어 밸류는 뭔지. 근데 이거 찾으실 때 뭐 급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종합 대학교도 있고요, 단과 대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들마다 학생회별로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종합 대학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하고 밸류를 찾으세요. 단과 대학교를 찾지 말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에세이를 한번 볼게요. 학교들마다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다 다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에세이는 모든 학교에 그대로 다 들어가요. 내가 메인 에세이를 하나 써놓으면은 그게 프린스턴에 들어가는 원서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스탠포드도 똑같이 들어가고 미시건도 똑같이 들어가고 다 같은 내용의 메인 에세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실패하는 아이들은 메인 에세이를 두 가지 실패를 해요. 하나는 메인 에세이 내용과 서플리멘털 에세이 내용이 겹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음악을 맨날 음악 예시를 들으니까 제가 뭐 음악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들리는데 음악 안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운동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면은 메인 에세이에서도 운동을 쓰겠죠.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서플리멘털 에세이에서도 커뮤니티나 extracurricular activity 에세이에서도 운동을 또 써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소재가 겹치면 안 돼요. 실패 지름길 1. 실패 지름길 2는 뭐냐면은 메인 에세이란 거는 퍼스널 에세이잖아요.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근데 거기다가 학업적 에세이를 써버려요. 막 리서치한 경험, 뭐 인턴한 경험. 근데 학교들마다 Y 메이저 에세이는 따로 있거든요. 그럼 겹쳐버려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야, 학부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메인 에세이에다가는 이 아이가 인턴십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서플리멘털 에세이에다가는 우리 얘 리서치 얘기를 쓰면 어떨까요? 안 돼요. 둘 다 본질적인 내용은 학업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에세이하고 서플리멘털은 다른데 일단 메인 에세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서플리멘털 에세이 소재랑 겹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학업적인 내용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이랑 작업을 할 때 여길 먼저 시작해요.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아까 왜 여기를 먼저 할까요? 이 부분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대학교에서 다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먼저 보겠죠. 학교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만약 아이가 지금 어리다. 그리고 뭘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커먼업에 있는 에세이를 아이한테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야, 너 이거 한번 대답해 이러지 말고요. 오히려 UC 에세이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UC 에세이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기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학업 에세이가 없어요. 우리는 리서치, 인턴십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일단 UC 에세이는 학업 에세이가 없고 유일하게 유사한 건 뭐냐면은 너가 학교에서 제일 즐거워하는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머지 8개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오는 친구도 집에 가면은 첫 번째 가고 싶은 학교들 밸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UCSL을 한번 봐봐.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될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앞에한테 많이 물어봤으니까 이제 뒤에 있는 아이한테 조금 물어볼게요. 아직은 아니고. 일단 그런데 그 차이가 있고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세 가지 조건 중에 제가 마지막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유일하게 원서에서 대학교에서 다른 부분이 서플리멘털 에세이다 보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조금 더 우선순위가 간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하자면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메인 에세이는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요. 어차피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다는 서플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거꾸로 갈게요. 올해 이제 입시가 변했으니까 연방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오면은 통계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왔을 때 한 2, 3년 동안은 그 변화에 되게 충실해요. 왜냐면은 대표적인 거는 이제 유펜 같은 경우에도 에세이가 1개에서 2개로 바뀌고 2개에서 3개로 바뀌면서 지난 5년 동안 새로 투입되는 에세이의 비중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본인이 보고 싶었던 거니까. 뭐 유펜 같은 경우는 5년 전에는 650단어로 550단어였죠. 550단어로 그냥 전공 에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한 3년 전에 2개로 바꿨어요. 전공 에세이를 250단어로 확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리더십 에세이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해는 리더십 에세이 잘 쓰는 애들이 좀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전공 에세이를 150단어로 줄이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하나 더 넣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면은 변화에 맞춰서 그 내용을 충족하는 애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두 번째, 올해부터 한 몇 년 동안은 학교 밸류와 미션과 이 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인재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 에세이가 매우 중요하해질 거라는 거를 강조하고, 마지막,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 제목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 서플리멘털 에세이 쓸 때는 나의 경험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실패하는 서플리멘털 에세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계속 앞으로 뭘 하겠대요. 두 가지 내러티브가 있는데 자기가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부, 난 앞으로 뭘 공부하겠다. 그런데 벌써 고등학교 4년 동안 공부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계속 뭐 앞으로 공부하겠대요? 질문 자체는 이걸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보는데 찾는 얘기는 안 하고 앞으로 하겠다. 근거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실패하는 에세이는 뭐냐면은 보물찾기식 에세이.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아까 말한 에비던스 베이스인데, 이 에비던스의 근거는 근거의 근원은 어디냐면은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에서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어려운 주제 하나 가져와요. 그거 갖고 막 어려운 얘기를 써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평가함에 있을 때 절대 내 에세이를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문가가 읽는 게 아니에요. 애드미션 커미티에서 일하는 Tier 1, Tier 2, Tier 3에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입학처에 일하는 분들이 뭐 생명공학 쪽으로 어려운 단어를 쓰면 이해가 갈까요? 오히려 더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지식 정도 수준으로 쓰는 게 맞지, 그 외에 뭐 이상한 내용으로 쓰는 거는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은 이 에비던스 베이스, 이 근거들을 가지고 한번 5가지 근거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활동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설명회를 가고 다양한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유튜브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클릭해본 것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유튜브가 뭐였을까 한번 봤는데, 뭐 11학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모든, 이렇게 제목 자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들, 이게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거 올릴 때 제목은 제가 안 정합니다. 저희 이제 그 회사에서 정해주는데, 이 반드시 안 하면 실패하는 활동들,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솔직히 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근거 자체는
미국 대학교에서는 어느 특정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좋다, 나쁘다라는 건 없다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우리 학생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축구.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 배드민턴. 좋아요. 축구, 배드민턴. 그럼 우리는 그러겠죠. 야, 동양 애들 다 배드민턴 치는데 너 무슨 중국 애냐 이런 식으로 비하할 수도 있지만 똑같아요. 축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탁구를 치든 미식축구를 하든 없습니다. 우위가 없어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는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에서 인턴을 해요. 우리 친구는 요 앞에서 쓰레기 줍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한숨 쉬겠죠. 야, 너 친구는 삼성병원 시원한 데 가가지고 의사들이랑 인턴을 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데 너는 땡볕에서 무슨 쓰레기 줍고 얼굴 까맣찝찝해져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미국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2가 삼성의료원에서 인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거짓말 같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삼성의료원은 그래서 고2가 할 수 있는 거는 쓰레기 청소밖에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함에 있어 액티비티 간에서는 우리가 우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려고요. 5가지 이야기. 그리고 각 이야기별로 우리 아이들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로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레벨 1, 2, 3, 4라고 구분을 해놨는데 이야기별로 레벨 1으로 온 애들은 그냥 주변에 99% 애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 갖고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레벨 2에 오는 거는 한 중간 정도 왔다고 보면 돼요. 이걸로는 절대 아이비리그나 힙스나 톱 30위 학교 밀고 갈 수 없어요. 내가 만약 아이비리그나 힙스를 가고 싶다면은 적어도 여기 이제 앞으로는 5가지 이야기 중에서 단계 3이나 4나 5까지는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전개 방식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애는 1과 4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progressional development거든요. 1을 끝내면은 2단계로 가야 되고 2단계를 가면 3단계로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제가 골프를 워낙 좋아서 보니까 골프를 처음 배웠어요. 얘를 연습장 한번 데리고 필드로 데리고 나가는 건 진짜 민폐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민폐예요. 나갈 수도 없어요, 이 친구는. 왜냐면은 7번 아이언으로 한 달 치다가 그 다음에 웨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도 그런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심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옆에서 누가 4단계까지 가 있으면 나도 4단계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안 했으니까 이것도 해놔야 되고. 그런데 no,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제가 봤을 때는 그 5가지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extracurricular 룰은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ule. There are no particularly best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Ivy League application. 이거는 모든 대학교의 그 문구입니다. 아이비리그에서 나오는 거 보면 또 여기도 그러니까 there is no right or wrong type of extracurricular activity for Harvard. 그냥 하버드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항상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말을 한다면은 근거를 좀 갖다가 대려고 그러고 근거는 그냥 대학교인데 뭐 권위 있잖아요, 하버드요. 저는 뭐 2번 지원했다가 다 떨어졌지만 하버드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거는 옳고 그른, 좋고 나쁜 활동은 없다라는 대전제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던지는 게 뭐냐면은 어느 활동이 좋냐라는 거 해가지고 그 외형만 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근거예요, 근거. 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프린스턴하고 예일을 가져왔는데 이 학교에서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볼게요. 아까 스쿨 밸류하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읽어보자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지.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가 이 내용을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프린스턴, 예일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뭐 다 좋지만 일단 그 초록색을 먼저 볼게요. 프린스턴은 intellectual curiosity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일은 create, preserve and disseminate knowledge. 그래서 공부는 일단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교 1등 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바보 이형제 특징이 뭘까요? 서울대학교 입구역에 내려가지고 서울대학교 걸어가는 아이. 바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겠죠. 그 서울대학교 입구역에 내려주세요.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근데 서울대학교 어딨지? 그 뭐 응답하라에서도 그 삼천포인가? 걔가 이제 연대 그 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연대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바보는 나 전교 1등 했었어. 전교 1등은 다 해요. 그다음에 연고대 가는 애들 중에 바보는 뭐냐면 나 반에서 1등 했었어. 다 반에서 1, 2등은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톱 10 학교를 가고 싶다면은 톱 15, 톱 20 학교를 가고 싶다면은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 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정도 해요. 근데 제일 황당한 거는 우리의 올 A예요. 그걸 말하는 게 되게 아이의 지적 수준에 자부심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다 올 A 받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학교 지원하는 애들은 올 A 받아요. 그런 애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걸 요구해요. 공부는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공부 A 받는다, 전교 1등 한다 이런 걸로 밀고 나가는 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보라색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프린스턴하고 예일은 둘 다 리더십도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에세이 내용에서 내가 리더십이라는 거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나는 어떠한 리더십 이야기를 활동을 통해서 펼칠 건가? 그거를 물어봐야지 아이한테. 너는 리더십 포지션이 몇 개냐? 그거는 포지션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리더십 이야기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가봅시다. 프린스턴에서는 diverse community. 그 다음에 예일에서 비슷해요 내용이. diverse group. 그러면은 또 다양성을 강조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나는 얼마나 다양한 집단과 교류하는지. 맨날 뭐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칩시다. 국제학교 치면은 대부분 다 부모님의 연봉이 1억은 넘겠죠. 그리고 아파트도 한 30평 이상에 살겠죠. 그리고 학원은 다니겠죠. 그러면 그런 애들끼리 맨날 어울리고 다니면은 다양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다양한 커뮤니티 안에 속하길 바라요.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내 주변 이 다양성이란 건 뭘까? 근데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의 커뮤니티는 뭐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 밖으로 나가야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 미국 대학교를 준비하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연봉 1억 이상, 그 다음에 중상층, 30평 이상의 아파트, 2000cc 이상의 자동차, 그리고 엄마 카드, 그 다음에 학교 끝나면은 학원, 그 다음에 만들어준 봉사활동, 주말에 학원 돌아다니다가 활동들 한두 시간씩. 이게 나의 커뮤니티예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엑스포즈 돼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는 다양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그러니까 내 커뮤니티를 먼저 알아야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이제 저기 가봅시다. 이제 파란색.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얼로 이루어져야 되냐? 프린스턴은 이제 active citizenship. 그 다음에 예일은 society.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이 모든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건 해야 되냐면은 내가 있는 공동체 내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러면은 뭐 재능이 있다면 재능 기부적인 이야기는 뭔지, 기여는 뭔지.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프린스턴은 이제 collaboration이라는 단어가 예일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협동력.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미션 스테이트먼트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학교를 알았을 때는 적어도 요 정도 분석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분석을 해야지만 학부모님도 드디어 비로소 아이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 대학교에서도 애드미션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걸 따라라. 연방대법원도 올해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재확인해줬고 그러면 이걸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면은 되게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5가지의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학업적으로 우수해야 됩니다. 학업적으로 우수해야 돼요. 학업적으로 우수하지 않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문제되는 애들이 그 GPA 4.0에서 3.9하고 3.85 정도 사이에 있는 애들이 제일 문제예요. 3.85에서 3.9 사이에 있는 애들. 한국 내신으로 보면은 2등급이나 3등급에 해당이 되겠죠. 이 아이들은 2등급 정도. 2등급 아이가 서울대 쓸 수 있나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3등급 애가? 제가 알기로는 못 써요. 1점 몇 등급까지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미국 대학교를 할 때 보면은 다 예일 간대요. 그리고 코넬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그 학점은 기본적으로 잘 받아놓으세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10% 안에만 들면은 차등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 안에 들면은 1등이든 10등이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보여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너가 속한 공동체는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냐, 기여하고 있냐. 이 5가지 이야기를 지금 미션 스테이트먼트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학교들은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준들은 명확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에세이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 두 사진을 볼게요. 다 누군지 아나요? 다 아시죠? 둘 다 한국 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이제 한국이랑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랑 섞인 거고, 한쪽은 한국과 코케이션 화이트랑 섞인 거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누구한테 지금 눈이 먼저 갔나요? 당연히 여기겠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 돈은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 먼저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이게 좀 심리책도 좀 보고 한 건데 잘생겼다 보다는 더 하얗잖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라는 그런 되게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Koreans 제일 인종차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백인 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인 게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침략당했었지. 우리가 침략을 했었으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욕을 먹었을 거예요. 똑같이 이제 뭐냐면은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는 이쪽에 갔을 거고, 근데 대부분 다 이쪽, 뭐 여성분들은 이쪽에 왔겠죠. 잘생겼으니까. 근데 요거를 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연방대법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은 저도 상담할 때 보면은 우리는 백인 학교 다녀요. 대부분이 그게 무슨 상관이죠? 대부분이 백인인 거랑 이 아이랑 무슨 상관이죠? 오히려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가끔씩 그 얘기를 저한테 상담할 때 보면은 제가 진짜 여기까지 그래서요까지 나와요.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뭐요? 이러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조금 벗어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내용이 판결 이후로 모든 학교에서 집어넣었던 내용이에요. 너의 백그라운드 이야기. 그리고 핵심은 레이스에 있었어요. 레이스를 강조한다 그랬고. 그러면 우리는
동양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 튀네 이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적 요구사항을 충족을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we are no longer, 우리는 마이너리티가 아니에요. Asian, 마이너리티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인식하는 방법이 다른데 제가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회 계급에서 적어도 우리는 동남아 애들보다 낫지. 적어도 우리는 인도보다 낫지. 적어도 우리는 흑인보다 낫지. 그래, 우리는 백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도움이 안 돼요. 한번 에세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나는 백인 커뮤니티에서 살았다. 갖다 버릴걸요, 그 에세이? White wannabe. 그런 애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 애들이에요. 진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스텝업.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아니니까 이러한 레이셜 그거를 이제 충족할 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가서 이제 조금씩 가리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다문화 아이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생각하면은 이제 가리키겠죠. 아직도 잘못된 선비 정신이 아직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 우리 애가 가리키자고. 우리가 월등하니까 걔네 가서 청소해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리키자. 그래서 선생님이 돼버려요. 레벨 1. 이걸로 좋은 학교 못 갑니다. 다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요거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한번 펀드레이징이나 돈을 통해서 기부를 하자.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걔네들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니? 너 막 유크레인이나 아프리카 애들한테 뭐 보낸다는데 너 걔네들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라도 있니 거기? 없대요. 근데 요새 뭐 제가 한국 와서 들어봐서 제일 재미있게 봤던 광고는 뭐냐면은 어느 이제 자선단체인데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뭐 더 이상 기부하지 않습니다. 그 광고 보셨나요? 광고도 뭐 들으세요 하루 종일? 맨날 나오던데 이 기부 광고였는데 더 이상 우리는 기부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자립했습니다. 우리는 자립할 때까지만 기부하고 자립되면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립. 근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한테 유일하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충족을 해줘야 돼요. 에세이가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학교가 이 에세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학교 미션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튜터링 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는 것도 부족해요. 세 번째, 여기까지 와 있겠죠. 이제 뭐냐면은 이들을 위한, 근데 여기까지 온 애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독립적인 프로젝트, 그냥 자립.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광고처럼 그 아이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 아이들만의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작해주는 그러한 활동까지 이어진다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racial mix, 그다음 우리가 diverse background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학교도 얘기하고 있고 연방대법원도 얘기하고 있고 학교 에세이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내가 만약 그냥 이제 소득계층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레이스로 했는데 레이스 말고 그냥 소득계층도 되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들을 위한 튜터링만 해서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undraising, 그다음 advocating도 좋지만 이것도 아이들이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제일 해야 되는 거는 이들한테 그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활동이라고 했을 때, 봉사라고 했을 때 단순히 가리킨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멀리 괜찮습니다. 다 나는 소리인데 저도 나요. 튜터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다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튜터링 하고 있다고요? 안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인데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의식 개선, 펀드레이징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맨날 똑같은 거 물어봐요. 너 얼마 벌었니? 그리고 얼마를 전 물어보진 않아요.
너 얼마나 자주 하니? 그리고 먼저 선수 쳐요. 너 일주일 뭐 한 달에 두세 번 하니? 그럼 이제 대답을 못 해요. 너 왜 대답 못? 너 설마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아니지? 하는 순간 이제 말을 쫙 빼요. 그리고 더 이상 중요한 활동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이가 1년에 한두 번, 1년에 두세 번 하는 거 가지고 아이가 마치 이거를 열심히 한다라고 밀고 나갈 거면은 그냥 안 돼요. 이 정도까지는 와야지만 우리가 특히 우리 친구 가고 싶은 학교가 프린스턴하고 스탠포드지? right? 그러면 모든 활동에 레벨 3 이상은 가야 된다. 오케이? good. 우리 친구는 가고 싶은 학교가 MIT. 오케이. 그래. 좋아. 좋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자. 전공이? 왜냐면은 이제 프린스턴하고 스탠포드는 좀 전공적인 면에서 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순수 과학하면 되겠다. 여기는 MIT는 공대 갈 거고. 오케이, good. 그래서 여기서 이론 개발해가지고 둘이 특허 내가지고 떼부자 되면 되겠다. 둘이. 콜라보레이션. 좀 이따가 이제 연락처 교환하고 둘이서. anyway, 우리 아이들이 활동을 했을 때 적어도 레벨 3까지 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도 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디펜던트 프로그램 예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봅시다. 지금 뭐 현재 진행하는 애들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저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이들이 제3 이제 아프리카에 요새 많이 보내는 게 위생 키트를 보내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나 두 번째 해당이 되겠죠. 근데 3은 뭐냐면은 걔네들이 스스로 위생 키트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원재재를 보내주고, 왜냐면은 만들어서 보내는 것보다는 원재재 보내주는 게 훨씬 더 싸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이건 다 학생들이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동남아에서 어떤 애가 한 건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선교단체 등을 통해 가가지고 우물 파주잖아요. 우물 파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생수하고 우리가 아리수라는 물이 있잖아요. 서울시는요. 근데 거기는 미네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게 필터링 된 물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필터링 킷을 보내주는 것도 있지만 과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되게 쉬운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걸 가르쳐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비누를 보내주는 것과 아이들한테 중1 화학 시간에 배우는 비누 원리를 가르쳐가지고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작은 것들. 근데 또 이 좋은 질문인데, 왜냐면 그런 작은 거를 분명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맞아. 이거는 이제 해야 되면은 내가 뉴욕에 있는 할렘에 들어가가지고 8주짜리 썸머 캠프를 열어야 되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작은 것들. 그러니까 그쪽 공동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작은 프로젝트들. 떠넘기면 돼요. 제가 그 표현 좋아하거든요. 내가 해야 될 거 그쪽으로 떠넘기면 돼요. 그래서 만약 부모님들이 이제 관리직에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떠넘기는 걸 잘한다. 그러면은 아이가 하는 것들 중에서 그냥 떠넘기세요. 그쪽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그쪽에 자발심을 주는 거니까. 요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봤던 게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봤다 그랬잖아요. 이건 전공이랑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보여야 되는 스토리는 뭐냐면은 근데 이 5개를 다 보일 필요는 없어요. 1번, 2번 중에서는 둘 중에서 하나만 보이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근데 문제 해결 능력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이게 진짜 문제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진짜 많아요. 문제 없는 세상은 없죠. 되게 많잖아요. 우리 친구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글로벌 워밍. 글로벌 워밍 하고 있는데 후디를 쓰고 있어? 그럼 이거는 우리 학원의 문제네요. 에어컨을 틀어놨으니까 이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학원의 문제예요. 이렇게 강하게 틀어놓으면 안 되죠. 우리 학생은 뭐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모르겠어? 우리 MIT에서는 이걸 물어보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 능력을 보고 싶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글로벌 워밍 이 아이가 해결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봤을 때
마치 그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요. 문제의식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예요. 한번 봅시다. 온난화 어떻게 해결해요? 이 친구가 해결 못해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결과가 안 나와도 돼요. 노력하는 흔적이 나오면 되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못 접근해요. 레벨 1 이거를 논의하는 애들이 있어요. 디베이트, MUN, Environmental Club 이런 클럽 등등등. 얘네들은 말만 많아요. 네, 그 진짜 말만 많아요. 그리고 마치 그 말 많은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착각의 글을 써버려요. 왜냐면은 그 방 안에서 문제 해결했거든요. 디베이트 나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걔네들은 말로써. 근데 해결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디베이트나 아니면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말로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나의 프로블럼 솔빙 스킬을 보여주고 싶다. 진짜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진짜 최소한의 단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말한 걸 가지고 어떤 활동이든 간에 뭐 시간을 조금 보내기 시작해요. 훨씬 더 좋아요.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워밍을 했다. 그럼 친구들이랑 수업 시간에 토론 시간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글로벌 워밍 중에서 어떤 이슈가 발견되면은 그와 관련된 활동을 현장에서 좀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친구 한번 예시로 글로벌 워밍 좋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해결하려면 그 중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 그래, 폴루션 합시다. 폴루션이라 그러면은 이제 공해, 그 이런 그 오염 발전.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폴루션도 너무나 많으니까 그 중에서 뭐 에어 폴루션. 그런데 이 에어 폴루션도 너무 많잖아 아직도. 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면은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발생하는 거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거 뭐 자동차. 그 자동차까지 이렇게 된다면은 이 아이가 길거리 서가지고 한번 측정하는 거예요. 길에 그 폴루션 농도를. 그래서 이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의했던 거를 어떻게든 간에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거와 전공이랑 관련이 없어도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대회도 좀 나가보고 프로포즈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와 관련해서 내가 나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 흐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이쪽 먼저 해요. 아, 우리 아이가 먼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질문은 대학교에서 물어보면 너 어떻게 시작했니? 왜 시작했니? 이거에 대한 경험 있니?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지식 있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1, 2, 3을 먼저 충족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프로젝트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옆에 있는 엄마가 준 건지 아빠가 준 건지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산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대학교에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활동들을 평가할 때, 그리고 에세이를 평가할 때 이 아이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를 필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딱 이것만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100% 누구한테 사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꼬리에 무는 활동으로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 academic curiosity 관련된 활동이겠죠. 근데 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 또 하버드인데 여기 나오면은 그 하버드에서 Harvard looks for applicants who exhibit a genuine love for learning. 근데 어떤 이제 academic과 관련해서는 뭘 중요시 여기냐? 먼저 배움을 사랑하는 아이들, 지적으로 호기심을 나타내는 아이들, 그 다음에 critical하고 analytical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 이게 지적 수준의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배움을 좋아하고 지적 호기심이 있고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이 있는 이 세 가지가 지적 수준의 근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지적 수준의 근거를 했을 때 뭐 GPA는 기본이라고 쳐요. 맨날 대회 나간다고 칩시다. 대회. 그럼 얘는 뭐예요? 이 셋 중에서 대회 나가가지고 수상만 해요. 그리고 뭐 전 세계 1등도 못할 거면서 그냥 대회 나가요. 대회 나가가지고 뭐 수상을 해요. 그럼 얘는 배움의 중요성, 사랑, 지적 호기심, 아니면은 critical thinking. 여기서 뭐가 충족되는 거죠? 별로 없어요. 충족되는 게. 간접적으로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증시험, 뭐 대회 나가가지고 뭐 몇 점 받아왔다.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거는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는 단계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만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대학교에서 만약 대회가 중요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썼겠죠. 단 MIT는 써놨어요. Academic Proficiency 중에서 International Qualification을 본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써놓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학교도 있고, 근데 대부분 학교들은 그런 퀄리피케이션은 없습니다. 지적 호기심, 배움에 대한 즐거움,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요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충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만 듣는 거로서는 배움의 즐거움과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기에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대학교들은 원서를 쓸 때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업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더 공부를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고등학생들한테 너가 지적으로 호기심이 있다면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연구나 과제를 수행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ability는 무조건 글로써 표현해라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요건들을 대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냐면은, 첫 번째는 학교 외에 너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배움의 흔적을 남겨라. 온라인 수업이든 서머 캠프든. 두 번째, 너가 지적 호기심이 있다면은 그 주제에 맞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등학생들을 위한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회는 몇천 개씩 있어요. 단 우리는 그걸 무시할 뿐이에요. 에이, 이거 뭐 우리 애는 공부 좀 잘하니까 박사과정 애들이랑 경쟁해야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차원에서는, 적어도 대학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연구나 과제를 통해 가지고 호기심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critical thinking은 무조건 글로써 표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요건입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또 레벨 1 proficiency, 기본이에요. 기본. 그 대회 나가는 애들 축하합니다. 기본을 충족했어요. 기본이 있는 아이네요. 딱 기본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양한 활동,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활동을 참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리서치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제일 강조했던 단어가 고등학생을 위한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혹시 여기서 부모님들 다 대학교 나오셨죠? 네, 대학교 안 나와서 괜찮아요. 안 나오셔도 돼. 그러면 first generation이니까 아이한테 혜택이 될 겁니다. 혹시 여기서 뭐 박사학위까지 나오신 분들 계시면은 고등학생이 논문 쓴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화가 나요. 왜냐면은 뭐 학부 때도 졸업 논문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장난이니까 그냥 포매팅 맞춰서 내면 되는 거고, 석사 때도 논문 쓰니까 그거는 뭐 이제 문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리터처 리뷰하면 되는 거고. 근데 박사 때 이제 논문, 소논문, 그때도 이제 소논문이라고 먼저 해요. 소논문 해가지고 저널에 퍼블리시 한 3-4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졸업 논문을 쓰거든요. 또 어떻게 감히 고등학생이 논문 쓴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날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호기심. 그 다음에 호기심이 핵심이에요. 호기심과 분석력과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에 참여하라고 대학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잡고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왔다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한번 현실에 적용해보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 적용이라는 게 비로소 인턴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턴십이라는 거는 내가 배웠던 걸 가지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지 관찰하고 도움이 되는 선에서 도우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인턴십만 딱 나왔다? 그럼 마치 인턴십을 통해서 내가 뭐 세상의 변화를 기여했다? No.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9학년, 10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 지금 생각도 하지 마세요. 1, 2, 3까지 한번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11학년 때 인턴십 시키세요. 다 충족시켜준 다음에. 지금 이제 12학년 아이 올라가는 아이다. 조금 급한데 이런 아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세요. 그냥.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원서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흔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레귤러 때 승부를 보세요. 이제 4개월이 남았으니까 9학년 때부터 시작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얼리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10월까지 여기 오면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대학교에서 원하니까 이 부분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니? 10학년인데 1, good. 1까지 와 있어야 돼. 1 안 왔어도 되지만 1에 있으면 좋아. 우리 친구는 2, 1, 2 둘 다 같이 충족하고 있고 good. 좋아. 이 두 학생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1에 있어도 되고 1, 2에 있어도 되고요. 제가 솔직히 좀 긴장했던 건 뭐냐면 갑자기 막 3, 4라고 했을까 봐 좀 긴장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이거 어느 정도 왔니? 그러면 아이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질문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1, 2 좋습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9학년, 10학년이면은 일단 요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11학년 때 비로소 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최근에도 한국의 뉴스 보셨죠? 서울과학고 조기 졸업한 불쌍한 꼬맹이 행복했다 그런가요?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왜 여러분의 아이들도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9학년 애한테 너 리서치해라, 너 논문해라, 너 인턴해라. 그럼 왕따 당해요. 가서 진짜 아니에요. 9학년, 10학년은 여기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가는 거를 대학교에서도 원한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도 나중에 모든 대학교는 이 에세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서두에 시작했던 것 자체가 커먼앱에서 뭐가 다르냐. 서플멘트 에세이가 다르다고 했고 유일하게. 근데 그 안에서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고 했는데 모든 학교의 공통점은 이 부분은 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공통점은 뭐냐면은 과정을 보여달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학교는 이 과정에서 특정 주제까지 오길 바라고 어떤 학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공까지 오길 바라고 어떤 학교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길 바라고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한 연구 과제나 이런 게 얘를 아직 감이 저희가 되게 간단해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High School Research Opportunity 아니면 Competition 누르면은 수만 개가 떠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참여하면 됩니다. High School Research Competition 아니면 Research 요거만 치면은 수만 개가 참여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아이들은 500단어 글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5,000단어도 쉽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을 우리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500단어도 힘들어하는 애한테 5,000단어 쓰라고 하면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인권 침해예요. 인권 침해.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공부 잘하셨어요? 아니,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 공부 좋아하셨나요?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아이한테 그렇게 시켜요? 500단어 정도 되는 아이는 500단어에서 시켜가지고 자신감을 갖게 하세요. 500단어 한번 성공하면은 1000단어로 가면 되고요. 1000단어 성공하면은 1500단어 가면 되고 단어 수가 아니라 어떤 리서치는 뭐냐면은
계획안만 내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abstract만 내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전체를 내라는 데가 있어요. 아이한테 맞게. 그리고 아이가 해도 부담은 안 느낄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은 되게 쉽게 아이가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대회 준비하는 거 보면은 제일 황당한 사람들 뭐 컨코드 리뷰 이거 뭐 맨날 글쓰기 유명하잖아요. 딱 그것만 준비해요. 한 4,000단어. 그런데 애는 2문장도 못 쓰는 애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이한테 맞는. 그래서 고등학생. 그래서 그렇다고 중학생을 갈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이 리서치들을 보면은 웬만하면은 9, 10학년용, 11, 12학년용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학년이라면은 9, 10에 초점을 두세요. 여기 이제 10학년이니까 안 했다면 9, 10. 굳이 11, 10이 나가서 입상을 한다도 좋을 것도 없고 굳이 나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자기 학년에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네. 저희 그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할 수 있는 인턴십 같은 게 어떤 건지 그런 감이 없어요. 원래 인턴십은 제가 봤을 때 인턴십은 이게 문제인데 미국 입시에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인턴십 얘기까지 한다면은 이게 좀 이따 나오는데 지금 얘기할게요. 미국 인턴십은 그 유급만 쳐줍니다. 유급 그 옆에 페이드라고 적혀 있어요. 유급.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님 찬스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꽂아박는 거. 낙하산. 전형적인 낙하산. 왜 웃지 우리 친구는? 우리 낙하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수색대로 보내든지 무슨 낙하산이에요. 가면은 모든 사람이 얘 싫어해요. 왜냐면은 분명히 전무님 이상한테 낙하산이 들어왔을 텐데 아씨 얘 밥 안 먹였다고 얘 또 이르는 거 아니야? 그럼 밥 먹여야죠 얘. 미성년자니까 또 다치면 안 되니까 또 얘 쓸데없이 돌봐야 되죠. 문제 덩어리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은 유급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유급이라는 거는 진짜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 인턴십까지 주는 거를 더해가지고 얘한테 월급을 준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부모님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월급은 안 주니까. 근데 요새 그것도 봤어요. 회사한테 돈을 주고 그게 다시 얘 통장으로 오는. 진짜 엉망진창이 됐죠. 근데 인턴십은 원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턴십은 공식 절차는 고등학교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를 내고 그 경쟁을 통해 가지고 뽑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없죠. 한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제가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찾아달라 그러면 저희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다 찾아주더라고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키워드로 찾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부모 회사에서 인턴. 그건 너무 좋습니다. 부모 회사에서 하는 거는. 예, 그건 한국에서는 되게 frown upon, 한국에서는 되게 나쁘게 보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가업 이어가는 그 내러티브는 되게 좋습니다. 네. 꼭 월급 달라 그러고. 오케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최저 시급 얼마인 줄 알지? 오케이. 그거 잘 따져야 된다. 시간이 이게 중요한 되게 중요하죠. 시간은 뭐 인턴십 할 거면은 좀 제대로 하려면은 학기 중에는 주당 한 10시간 이상 해야 되고 방학은 한 주당 한 40시간 해야죠. 네. 가서 또 한두 시간씩 째갈째갈 거릴 거면은 아예 시키지 마세요. 쓸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 못하는 이유는 아이가 성적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죠. 그러면은 다시 그 원 논리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학교만 좀만 낮추면 돼요. 답은 되게 간단해요. 학교를 좀 낮추면은 도움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거의 다 갑니다. 이제 demonstrate leadership activity 이거잖아요.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걸 했을 때 아까도 좀 키워드 내러티브로 가고 싶어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더 Empowered University하고 Engage, Connect, Protect는 하버드하고 예일에서 must read예요. 읽어야 되는 책이고 이제 리더십 관련된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아까 독립시킨다는 거, 내가 봉사하는 아니면 내가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empowerment 시키는 거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고 아까 그래서 제가 광고 얘기했죠. 자립할 수 있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든지 그게 리더십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하는 거 첫 번째 이거였죠. 그 또 아이들이 이제 아까 1번 항목이랑 비슷한데 그 마이너리티 그룹이랑 노약자랑 제일 많이 봉사를 시작하겠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4시간 갑니다. 아무 의미 없을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 간다는 거. 한번 봅시다. 이 아이한테는 정상적인 아이라면은 하루에 5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 공식 쓰거든요. 하루에 5시간. 그러면 일주일 주중에 25시간이 있어요. 주말에는 10시간, 10시간 해가지고 일주일에 이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은 45시간을 다 써가지고 A를 만들어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억지로 만들어 놓네요. 좋은 대학교 못 가요. 왜냐면 그건 기본이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학업적 능력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배움에 대한 사랑,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요거였잖아요. A 받는 건 기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45시간 가용 가능한 시간에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뭐 일주일에 3시간 했다? 11조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종교는 다 다르시겠지만 11조라는 거는 미니멈이잖아요. 미니멈 내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미니멈 한 5시간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노약자나 이런 거 했을 때 한 주당 5시간 이상은 해줘야 돼요.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리더십이 있다라는 그 허풍된 에세이는 다 잘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이너리티 인게이지먼트 요거는 좀 시간적으로 먼저 한 5시간 충족을 해주고 근데 또 이걸 웬만해서는 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대학교에서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들 봉사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좀 결과가 좋은 아이들의 특징인데 우리 두 학생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봉사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장애인 봉사를 가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우리 앞에 있는 아이는 예를 들어서 그 수화를 배웠어요. 장애인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뭐냐면은 지적 장애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수업을 한 2-3개 들었어요. 캠프도 갔다 오고. 그럼 이런 애들 이야기는 진정성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더 자기를 희생하는. 왜 이걸 안 하세요? 중고등 아이들이 뭘 안다고 가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와가지고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글을 쓰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마이너리티 관련해서 리더십을 보이려면은 내가 봉사하고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공부는 좀 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2가지 감정이 교차해야 돼요. 슬픔과 화남이어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왜냐면은 사회가 너무 안 도와줘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ritical thinking, 글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글 써야죠. 그거에 대해서 알려야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봉사하면은 남한테 안 가르쳐줘요. 야, 뭐 누구 엄마, 누구 내가 진짜 좋은 거 알았는데 우리끼리만 하자.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그들한테 필요한 거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도와주는 건데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소그룹끼리 가서 봉사하고 오자. No. 그 다음에 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발하고 유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봉사활동은 뭐냐면은 내가 2년 동안 이 봉사활동을 리드하면서 10명을 1000명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멘탈리티와는 좀 달라요. 왜냐면 10병도 너무 많아. 한 2-3명이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수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2-3명이 돕는 거랑 1000명이 돕는 거라서 누가 훨씬 더 이익인가요? 1000명이 돕는 거죠. 왜냐면 1000명이 1시간씩만 해도 1000시간이잖아요. 얘들은 2-3시간씩 하니까 6시간이고. 그런 식의 활동으로 연계가 돼야 되고 5번까지는 많이 못 가요. 못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리더십을 보일 때는 적어도 4번까지. 그래서 한번 내러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봉사를 했을 때 기관에 들어가서 그럼 내가 어느 봉사를 했을 때 보면은 내가 시간을 늘리는 게 조금 진짜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친구 수를 늘리세요.
객체 수를. 그래서 막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2명에서 500명까지 만들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약자들과 했을 때, 이 마이너리티 했을 때 혼자 하지 말고요. 첫 번째, 이들에 대해서 좀 배우세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다는 건 화가 나야 되니까 그 글로 표현을 하고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에서 보는 리더십 활동이 아닐까. 우리 친구는 여기서 어디까지 왔니? 우리 친구는 아직까지 1만 있어도 돼. 1? 오케이. 1만 있어도 돼. 지금 이게 10학년의 특권. 만약 9학년이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좋은 답. 오케이? 이제 12학년인데 뭐 1 그러면은 너 프린스는 안 되겠다라고 내가 말했을 거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런 특이한 게 있어요. Self-expression activities. 근데 이거는 조금 다양한데 이 부분을 좀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릴 때 했던 봉사도 기록이 되나요? 안 되죠. 모든 원서의 기록은 9학년 때부터입니다. 근데 막 간혹 가다가 우리 아이 그 뭐 중학교 때 뭐 영재학교 영재학교. 근데 더 불쌍한 거는 영재학교 갈 뻔했던 아이. 뭐 준비했던 아이. 뭐 과학과 준비했는데 변명이 많아요. 뭐가 안 됐대. 그 맨날 틀었대요. 틀기는 뭘 틀어요. 안 된 거지 그냥 하다가. 근데 그런 이제 과거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9학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일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해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외에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불이익 준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딴 사람도 쓸 게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래요. 딴 사람들은 우리가 정해준 기본적인 규칙을 따랐을 뿐이고 너는 안 따른 거라고. 그래서 불이익은 무조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9학년 밖에 얘기는 쓰지 맙시다. 9, 10, 11, 12. 아무리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천재였고 아무리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잘 나갔더라도 지금 못 나가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 얘기를 쓴다는 거는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위안을 받으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변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과거하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한때 말이야. 또 지금은. 그래서 그건 안 좋습니다. 대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대학교 입시함에 있어서 또 우리의 정서랑 안 맞아요. 근데 왜냐면 이 그림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보면은 뭐 온라인으로 뭐 하라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게 뭔지. 근데 우리가 expression이라는 거를 이거는 일단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쪽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아까도 보면은 대학교에서 원하는 게 리더십도 그랬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그랬고 아카데믹도 그랬고 다 무슨 expression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학교에서는 비전공자한테도 포트폴리오를 내라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뭘 충족해야 되냐면은 전공과 무관하게 나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집합 컬렉션인 것 같아요. 이게 포트폴리오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그 라이팅 포트폴리오도 있고 그 다양한 이렇게 첫 번째 두 개는 이제 포트폴리오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라이팅도 낼 수도 있어요. 포트폴리오에서 라이팅, 리서치, 아트, 뮤직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expression activity라고 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되는 활동은 좀 있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거랑 조금 이제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죠. 왜냐면 저는 우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도움은 되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극이나 피에터 쪽에서 하는 애들이 아니면은 이제 픽션 라이팅, 리터처 이런 문학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결과적인 면에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활동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남들과 구분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이 안 하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글 쓰는 걸로 그렇게 편해하지도 않고 남 앞에서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이상한 케이팝이나 치고 있고 그 케이팝 댄스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우리 친구도 춤추니? 오케이. 우리 친구 춤춰? 오케이, 끝. 춤을 추려면은 뭐
뭐 월츠나 아니면은 탱고를 쳐. 이런 케이팝은 하지 마.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해.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3번이 좀 중요한데요. 이제 이거는 그냥 레벨이라고 보다는 이렇게 좀 단계별로 최근 이제 나오는 건데 4번은 그냥 무시합시다. 3번. 요새 아이들은 또 입시에서 조금 결과가 좋은 아이들은 보면은 핸드폰 있니 우리 친구?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 있어? 그리고 맨날 텍스트 메시징도 하지 친구들이랑. 그래서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애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핸드폰이 없다. 시대착오적인 애예요, 걔는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뭐 그거 갖고 에세이로 막 쓰는데 그만큼 놓친 거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아이의 친구 범위가 없다라는 거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애들 특징은 뭐냐면 나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책을 보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아이는 이제 뭐 그것도 좋지만 이제 소셜 어빌리티에 대한 의심은 좀 있죠. 그게 근데 요새 조금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온라인 활동을 할 거면은 그냥 좀 제대로 하게 좀 놔둬주세요. 그래서 뭐 내 팔로워가 뭐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그런 애들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에세이 중에 하나가 너의 취미는 뭐냐, 너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프린스턴은 없지만 스탠포드는 있고 MIT도 있어. 공부와 무관하게 너가 좋아하는 게 뭐냐, 너의 취미는 뭐냐, 너가 잘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소셜 미디어 프레젠스가 좀 강한 애들이 조금 쉽게 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하려면 5만 명, 10만 명 팔로워는 있어야 돼요. 그냥 1K로는 안 됩니다. 뭐 5명? 뭐 이런 거는 아예 갖다 버리시고요. 그런 건 말고. 그래서 특히 요새 이 온라인 관련해 가지고는 이쪽에서 좀 프레젠스가 큰 애들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인 못 합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힘드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다음에 그 핸드폰 보고 이렇게 좀 쉴 때 그냥 놔두시라는 거예요. 네, 중독은 안 돼. 뭐 다 10만 팔로워 뷰를 할 수는 없지만 왜 이거를 중요시 여기냐면은 애들이 그 안에서 친구들 만나고 그 안에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차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활동이 이런 온라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런 5개 유형의 활동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레벨 1을 모든 영역에서 출정했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애들이 99% 있을 거예요. 네. 레벨 1 정도까지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다. 그러면은 99%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99%. 요거 가지고 톱 20 학교에 명함 못 내밉니다. 만약 레벨 2까지 했다. 그러면은 호기심은 좀 자극시킬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뭔가 부족해요. 레벨 3이나 레벨 4 정도까지 와야지만 이제 조금 차별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재미가 있어질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한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서는 하루에 거의 300개 이상의 똑같은 에세이를 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 튜터링 쓰고 있어요. 똑같아. 왜냐면 이런 액티비티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에세이의 표현이 될 거고 끝에 가서 원서도 보지만 평가하는 거는 유일하게 다른 이 에세이 보고 오케이, 리젝트가 먼저 날 거고 그리고 이 근거를 제시하라고 돼 있고 그러면 답은 너무나 명확해지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있는 5가지 여기 요 5가지가 아니라 5가지 이야기 중에 적어도 3-4개는 충족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3개 정도를 한다면은 1번 충족해야 되고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되고 3번 충족하고 5번 충족하면 될 겁니다. 1번이란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건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에 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학교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거는요. 레이스 관련된 거. 3번은 아카데믹한 거였고 5번은 아이가 좋아하거나 개인으로서 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2번하고 4번은 리더십 관련된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충족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영역을 충족해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활동을 레벨 1, 2, 3, 4로 이렇게
점진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활동을 관리해 주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대학교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오프라인 저도 설명회 하네요. 제가 거의 서울에 있질 않다 보니까 오랜만에 하는 건데 네, 긴 시간 동안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저희 행정팀에다 문의하시면은 뭐 저든 뭐 다른 선생님이든 그거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